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요일 아니고요 월요일 아침입니다. 제가 3일간 휴가를 다녀와서요 금융시장 브리핑은 오늘 월요일, 다음 주도 월요일, 2주 연속 월요일에 합니다. 오늘 제목, 테이퍼링은 문제가 아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 토마스 류 선생님 말씀 들어보시죠. 토마스 류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지 시각은 지금 토요일 저녁이죠? 네네. 예, 토요일 저녁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먼저 지난주 증시 이야기를 할 때 원래 이제 수요일 페드의 7월 FOMC 의사로 공개부터 변동성이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페드 의사록 내용을 보면 뭐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내용을 사실 시장이 이거 상당히 위협적으로 해석을 했죠. 그러면서 하락으로 반응했는데 단순하게 그 해석만을 놓고 보면 좀 그럴 것 같고, 그렇게 평범한 문구를 시장이 그렇게 나쁘게 해석해서 급락을 몰고 온 것 같은데 그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지난 8월 18일 날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오후 2시에 그 페드 미닛이 공개가 되는데, 사실은 오후 2시 전에까지는 미국의 증시는 평탄했어요. 그래서, 금 가격은 조금 하락한 상태고, 또 국채 금리는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오후 2시에 폼시 회복이 공개되어도 이미 투자자들은 테이퍼링 논의 아니면 또 테이퍼링 그 스케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힌트가 나오겠구나. 사실 이런 마음을 미리 갖고 각오하고 있었기 때문에 증시는 그렇게 조금 평안하게 국채금리도 올라가고 달러는 이제 금값은 조금 하락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수용하는 걸로 해갖고 또 그 증시 인덱스 자체는 거의 뭐 변화가 없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없이 그냥 플랫으로 쭉 가고 있었는데 네. 오후 2시에 딱 발표가 되면서 슬금슬금 증시가 하락하더니까 그 마감 시간까지 점점 그 하락의 가속도가 붙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그 의사록 문장으로만 보면 아주 평범한 건데, 우리가 뭐 지금까지 그러니까. 연준 의장으로부터 수없이 들었던 거, 예. 딱 그대로 했는데, 증시는 왜 이렇게 2시 전과 2시 이후에 극명하게 반대로 반응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의사록을 다시 또 살펴봤어요. 예. 살펴봤는데, 딱 한 가지 제가 눈에 띄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연준 의원들이 그 의사록에서 지금 확산하고 있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어쩌면은 경기 하방의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 예, 있었습니다. 이 문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은 이 페드 미닛이 작성된 날짜는 7월 28일이거든요. 예. 그때에 미국의 코로나 일일 그 확진자는 7만 명 내지 8만 명 정도 발생했었어요. 네. 그때 시각으로 연준 의원들이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어쩌면 경제 하강을 불러올 수 있다 이렇게 조금 염려스럽게 대화했죠. 했는데 8월 18일 날 현재, 지난 수요일이죠. 8월 18일 현재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는 15만 명이었어요. 그러면 7월 28일 7만 명, 8만 명 때도 그렇게 걱정했던 연준 의원들이 만일 8월 18일 날 15만 명 발생하는 상황에서 다시 모여서 회의를 했다 그러면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더 걱정스럽게 대화를 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단서로 잡고, 그래서 오후 2시 이후부터 금값이 올라가고요. 국채 금리는 내려가고 증시도 내려가고, 즉 그 증시에 나타난 현상만 봐갖고는 이 테이퍼링은 당장 이제 발생하는 게 아니고 테이퍼링의 스케줄은 더 늦어진다. 그 다음에 이 증시 투자자들은 테이퍼링의 스케줄보다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이것을 걱정하는 그 연준 의원들의 대화, 여기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대응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일단 선생님 말씀은 저와 마찬가지로 평범한 문구였는데 반응한 것은 결국은 델타 변이에 대해서 페드 이사진이 한 달 전부터 이미 걱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한 달이 지난 시점, 요즘 뭐 확진자가 더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시장이 이것을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자체로 해석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네요. 네. 그리고 최근에 미국의 그 경제 지표들 보면은 네. 특히 그 소비자, 예. 그 소비자 구매, 거기에서는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어요. 네. 네. 그래서 미국의 경제는 소비 경제잖아요. 네. 70%가 소비 경제고, 그래서 이 소비자의 구매 패턴, 또 이게 심리 지수, 이런 게 상당히 좀 중요한 지표들인데, 네. 최근에 전부 소프트하게 나와 있던 참에, 그래도 증시는 네거티브하게 그걸 안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연준 대화라고 해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경제의 그 성장에 어떤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 그런 언급에서 좀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겁먹던 증시가 목요일에 강보합 약간 상승세였고 금요일에는 또 뭐야 이러면서 거의 200포인트 넘게 다우지수 기준 상승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그러면 하루 이틀 사이에 뭐 변한 것이 있는 겁니까? 네, 조금 있습니다. 사실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테이퍼링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수없이 들어왔고 이미 마음에 각오를 했긴 했지만은 네. 그것이 결코 호재는 될 수가 없거든요. 예. 그죠? 네, 호재는 맞습니다. 될 수 없고 일단은 소프트 하나만 악재였고 그 다음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확산 그 자체는 점점 더 크게 이제 악재로 이제 지금 되어가고 있는죠. 그런 차에 그 금요일 날에 그 댈러스에는 카플란 연은 총재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거 지금 확산세 이걸 볼 때 우리가 테이퍼링 이 스케줄 자체를 조정할 수도 있다. 이것을 시사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국채 그 시장에서는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좀 더 무게 있게 보고 그 테이퍼링은 그 스케줄 자체가 수년 되는 걸로 지금 그 반영되고 있던 참에 카플란 총재가 그렇게 발언함으로 해갖고 두 개의 악재 중에서 한 개가 조금 해소되는 거죠. 그래서 국채금리가 내려가면서 나스닥을 중심으로 한 증시 상승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그래서 수요일과 금요일 완전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게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날 골드만삭스가 3분기 미국 경제 성장 예측치를 완전히 하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3분기에 미국 경제가 플러스 9.9%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목요일 리포트에는 5.5% 무려 4%를 낮췄습니다. 이처럼 3분기 성장률을 하향시켰다는 것은 앞서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카플란 총재가 했던 말처럼 증시로서는 일종의 하향이기 때문에 3분기 GDP 예측치가 하향됐다는 얘기는 기업 순이익이 분명히 줄어들 것이다. 그걸 감안해서 어느 정도 하향으로 갈 수 있지만 반대로 이것 때문에 다음 주에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이 테이퍼링을 너무 급하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시장이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도 있다. 이것도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일단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개 악재 중에서 그 테이퍼링 그 스케줄이 뒤로 밀려나면 밀려날수록 그 사이에 이제 투자자들은 조금 이제 안도의 그 기간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골드만삭스도 이제 그 GPS 그것을 이제 하향시켰잖아요. 근데 또 제가 아까 또 웹사이트 들어가서 살펴봤더니까 그 미국의 그 GDP 현재 GDP를 보여주는 GDP 나우 있잖아요. 아틀란타 그게 패드. 셀트루스 그 페드에서 보여주는 거니까 지금 3분기에는 4.65%를 가리키고 있더라고요. 더 내렸네요, 예측치보다. 네네. 더 내리고.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의 그 보면은 그 소위 말해서
에피센터 주식 예. 그 섹터들이 있잖아요. 네. 지금 항공기도 그렇고 호텔도 그렇고 카지노도 그렇고 유람선도 그렇고 전부 이 예약, 이 아큐판시 레이시 떨어지고 있어요. 예. 예, 지금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정점을 지금 찍었다. 그래서 월가에서는 에브리띵스 픽 예. 모든 지표가 지금 정점을 찍었다. 이제 이렇게 지금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그런 와중에 이제 만약 테이퍼링이라도 연기된다 그러면은 국채 금리가 내려가고 거기에서 한숨을 이제 안도에 이제 가질 수 있는 그 나스닥 기술주들 또 심지어는 스몰캡 그 소형주들마저도 금요일에 올라가는 그런 이제 현상이 벌어졌던 거죠. 아, 그것 때문에 금요일,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 증시에서 보면 채권 금리도 상승하고 달러와는 반대로 약세를 보였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네네.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골드만삭스는 3분기의 성장률을 하락 예상치를 크게 낮췄지만 이렇게 낮아진 성장률이 올해 4분기, 그 다음에 내년 1, 2, 3분기까지로 2월 내서 성장률을 좀 더 높였단 말이죠. 이런 것을, 네. 이런 것도 그러면 향후 투자에 감안을 해서 최근에 이제 한국 증시는 이따가 뭐 잠깐 언급하겠지만 많이 하락한 것이 어느 정도 성장률 하락치가 증시에 이미 일부라도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네. 그런데 골드만삭스가 내년 GDP를 그렇게 좀 상향해서 이제 전망하는 것은 그 근거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사라지는 네. 수그러드는 것을 근거로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정점을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그건 모르지만은 미국에서도 지금 조금씩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지금 확산하고 있고 다른 나라 뭐 아시아권 이런 나라들은 확산세가 엄청나죠. 예. 말레이시아, 베트남 뭐 이런데. 네. 그래서 이것이 그 짧은 시간 내에 이게 수그러들지 않겠다는 그런 제 생각이고 거기다가 이제 그 과학자들이 그 리포트에 보면은 그 파이저 백신 같은 경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효용성, 그 백신 효과가 떨어진다. 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코로나가 사실 이 모든 게 이 상황에서 코로나가 키를 쥐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코로나가 앞으로 이제 계절적인 변수도 남아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쉽사리, 희망대로 수그러들 것 같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주 일단 연준도 그 항체 형성이 시간이 가면 6개월, 8개월이 가면 떨어진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부스터샷을 허가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좀 도움이 되진 않을까요? 네,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또 제3세계에 있는 그 국가들은 미국을 맹비난하더라고요. 그렇죠. 자기들은 1차도 못 맞았는데 네. 미국은 3차까지 맞느냐 뭐 이렇게 예. 좀 나눠달라는 이제 그거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 나왔으니까 이 델타 변이에 의한 코로나 확산세 이게 지금 작년 팬데믹 상황에서는 중국발 서플라이 체인이 망가져서 증시가 상당히 힘들었는데 지금 델타 변이가 나옴으로써는 이 동남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이 동남아시아 일대의 그 부품 생산 기지의 서플라이 체인이 완전히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미국 증시에서도 GM 주식, 포드 주식은 진짜 단기적으로 25%가 하락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지금 8인치 웨이퍼 문제로 D램 DDR4 가격이 떨어지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6월 초 고점 대비 25%, 그 다음에 지난 3주 동안에는 약 15% 정도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GM, 포드, 심지어 이제 일본의 시가총액 1위인 도요다는 9월 한 달에만 40% 생산을 감축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지금 델타 변이 자체가 문제라, 그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이런 신 서플라이 체인의 스퀴즈, 이 문제도 미국 증시, 그 다음에 전체 아시아, 한국 증시를 포함해서 이 증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해갖고 실제 사망하는 그 율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사실은. 예, 그렇지만은 그 확산하는 그 확산세가 이제 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이제 대형 이제 대기업들의 그 기업들이 직원들을 백투 오피스로 예. 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지금 캔슬되고 연기되고 있어요, 지금. 예, 각 맞습니다. 기업들에. 있죠. 애플 근데 같은 그다음에 경우도 내년 2월로 연기를 했더라고요. 네네. 그러기도 하고 또,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그 직원들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일하러 가려고 안 해요, 지금 사람들이. 그래갖고, 이게 뭐죠, 사람을 구할 수 없는 거죠. 잡 이런 쇼티지도 데다가 이제 일어나요. 반도체 쇼테지, 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모든 게 지금 서플라이 체인 스퀴즈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네. 결국 서플라이 체인 스퀴즈는 물가 인상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게 연준이 앞으로 풀어야 할 게 이제 숙제가 점점 더 커지는데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해갖고 소비가 줄어들고 경제는 위축되는데 물가는 인플레이션은 또 올라간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소위 말해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연준으로서는 이게 대응하기가 이제 만만치 않아지는 거죠. 그래서 ARK 아크펀드의 캐시워드는 지금 뭐 온통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그래서 이제 ARK 펀드가 이제 앞으로 나빠질 것이다 뭐 그러는데 헛소리하지 말라. 지금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봐라. 오히려 디플레이션 올 가능성이 더 크다. 그래서 기술주는 더 각광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했더라고요. 어저께. 예. 그래서 지금 상황이 점점 하여튼 이 연준의 희망대로 가지 않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증시의 변동성이 지난 수요일 날 페드 미닛 발표된 이후로 변동성이 상당히 지금 증폭됐어요. 예.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하루 등락폭이 엄청 커요. 그래서 이 자체는 지금, 투자자들이 이제, 좌불안석하고 있다는 그런 이제 증거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이런, 이 변동성은, 하여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커진 상태로 갈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서플라이 체인 거기에 델타 변이로 인해서 최근에 미국 경제 지표 보면 지난주 2주 전에 소비자 심리 지수도 급락했고 그다음에 지난주에 소매 매출도 예상보다 많이 떨어졌는데 네. 이런 거 서플라이 체인까지 문제가 되면 사실 공급자들이 가격을 올려서 이때다 하고 일단은 수익을 보전하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다음 주 26일에서 28일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혹시라도 테이퍼링 강하게 요청했다 그러면 증시가 상당히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제 이제 개인 생각입니다만은 네. 잭슨 홀의 개최 목적 자체는 연준의 정책 변화 이런 중요한 것을 잘 발표를 안 하거든요. 예, 원래 그랬죠.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신중한 연준이 9월달 연준 폼시에서 정식으로 발표하지 않을까. 그래서 잭슨홀에서는 그냥 어떤 추상적인 어떤 대화만 가고 이 정치 참여자들은 거기에서 어떤 힌트를 얻어볼까 하는 연준 파월 의장은 자기가 테이퍼링 하기 전에 분명하게 시장에다가 메시지를 주겠다 했거든요. 예.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저는 9월 폼시에 가야만 연준에서 확실한 메시지를 내놓을 것 같아. 어쨌거나 지금 잭슨홀 미팅은 지금 전 세계 투자자들이 이제 관심을 집중받고 있죠. 그래서 거기서 어떤 힌트라도 네거티브하게 받든지 파지티브 받든지 하여튼 증시는 거기에 대해서 우왕좌왕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 일단 골드만삭스는 자신들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뭐냐면 테이퍼링이 11월에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골드만삭스의 가이드라인이 일단 자체 AI도 적용이 됐겠지만 최소한 잭슨홀이나 9월 아직 한 달이 남았지만
그 폼시에서 11월 이후로 11월 이전에만 안 하면 일단 시장은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사실은 그 투자자들은요, 그 테이퍼링 그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는 무감각해졌어요. 아,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예. 그러기도 하고, 연준이 테이퍼링을 개시해도 아마 진짜 가랑비에 옷 젖을 만큼 조금씩 할 겁니다. 이게 한꺼번에 많이 안 하고, 뭐 좀 매파적인 연준 의원들은 내년 3월에 테이퍼링 자체를 완전히 엔딩 해야 된다 이렇게 막 주장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가지 않을 것 같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이렇게 머무른다면은 네. 어쩌면은 테이퍼링이 자꾸 지연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요즘 아프간 문제로 좀 시끌시끌할 것 같은데, 지금 미국 시민들이, 미국 국민이 철수를 못해서 오늘 일요일 아침에도 그 바이든 대통령이 항공기, 그 다음에 군대 더 투입해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구해내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 아프간, 이 탈레반 문제가 미국 증시에 부정적으로 작용을 한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네, 제가 볼 때는 분명하게 이제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뉴스를 뒤져봤는데 미국 시민권자만 아프간에 아직 탈출 못한 미국 시민권자만 17,000명이라고 해요. 상당한 숫자인데요. 네. 거기다가 그 미국 파트너들 그것도 수만 명 되죠. 뭐 한 대략 한 5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런 사람까지 다 이렇게 다 이제 이베큐에이션 하려고 그러면은 지금 이게 만만치 않은데 지금 또 오늘 오후에 미국 그 국무부에서 미국 시민권자는 공항으로 접근하지 말라 이렇게 집에 가만히 있어라. 또 이렇게 다시 지침이 내려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아프간 안에 그 탈레반보다도 더 극악무도한 IS, 알카에다 이것들이 지금 집결하고 있다는 그 정보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카불 공항 자체는 미군들이 완전히 이렇게 에워싸고 안에 이제 세큐리티를 통제하고 있지만은 그 바깥은 탈레반들이 완전히 포위했거든요. 네. 탈레반의 체크 포인트를 통과해야만 공항으로 갈 수 있는데 어느 시민권자가 용감하게 그걸 갈 수가 없죠, 그게. 그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여론들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을 지금 엄청 욕하는 쪽으로 지금 기울고 있거든요. 왜 미국 시민들을 안전하게 탈출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미군들을 마지막으로 빼지 그 시민권자 수만 명 놔두고 왜 군대부터 먼저 뺐느냐. 그래서 카불이라도 완전히 통제를 이제 확보한 상태에서 그 사람들을 안전하게 철수시키고 그 다음에 미군을 철수시켜서 이런 휴먼 크라이시스가 안 올 텐데 지금 자칫 미국 시민권자 17,000명 중에 일부가 인질로 잡힐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우려감이 이제 증폭되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 그 이란의 그 팔레비 왕조가 무너지고 그때까지 거기에 살았던 미국 사람들이 미처 못 빠져나오고 혁명군들에 의해서 수백 명이 인질로 잡혔었잖아요. 네. 그래갖고 거의 한 10년인가 15년인가 그 이후에 석방됐어요. 그럴 때까지 이란이 요구하는 조건을 미국이 다 알려줬어요. 지금. 그때. 지금 미국 연준에서 아프가니스탄 그 미국 연준에 예치되어 있는 그 비상금 그것을 동결시켜버렸죠. 예. 완전히 아프간 새 정부는 액세스 못하도록 완전히 블락을 시켜버렸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세계 이제 미국의 우방국들에게 아프간 새 정부에게 경제적 지원하지 말라고 지금 독려하고 있고 이제 그 상태인데 만일 탈레반 쪽에서 미국 인재들 수백 명, 수천 명을 인질로 잡고 있다 그러면은 미국이 그 요구 조건을 다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상황이 악화되면 결국은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 공격으로 빠져들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민주당 안에서조차도 바이든 대통령에게 총각질하고 비난하는 의원들이 자꾸 늘어나요. 그렇다 그러면은 민주당이 똘똘 뭉쳐도
통과될까 말까 한 그렇죠. 1조 달러 인프라, 예. 그 다음 3.5달러짜리 스펜딩 빌. 이것이 지금 희망이 사라지는 것이요. 예. 그래서, 증시가 이것을 지금 증시 투자자들은 눈여겨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게 통과 난망이라고 되면은 증시는 상당히 크게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프라 투자의 그 대표적인 티커가 페이브잖아요. 페이브. 예, 예. 도로 포장하다 할 때. 네. PAVE. 그것이 못 올라가고 있어요. 최근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미 그쪽 투자자들은 인플라 플랜 통과 자체에 대해서 많이 희망을 접었다. 이제 이렇게 보죠. 그래서 하여튼 결론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 공경에 빠지면 빠질수록 이런 증시의 호재거리가 사라진다. 이것은 증시의 악재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사실 탈레반 자체야, 자, 아프가니스탄이 저기 극동이 아주 조그만 경제 규모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큰 문제가 될 건 아닌데, 핵심은 미국의 의원들이 그 예산안이나 인프라 법안을 통과시켜주는데 협조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의원들도 자기 정치 생명이 있고 내년에 또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자기 목소리를 높여서 당선되는 쪽으로 간다 그러면 이게 협조가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 문제가 결국은 핵심으로 봐야 되겠어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앞에서 계속 말씀하신 거, 델타 변이, 테이퍼링, 서플라이 체인 문제, 거기에 아프간 이 탈레반 문제까지, 이게 전체적으로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은데, 최근 러셀 지수 움직임도 이렇게 심상치가 않습니다. 혹시 이거 이 러셀 지수 최근에 그 하락 추세나 반등하는 이 흐름만 보면 이러다가 한번 폭락이 오는 건 아니까 이 걱정스러운 좀 그런 분석도 있던데요. 네네. 소형 주식들의 모임이 이제 러셀 2000이잖아요. 예. 이제 러셀 2000 그 지수가 지난 2월 달에 고점을 찍고요. 그 다음에 또 저점을 찍었다가 그 다음에 고점 찍었다 저점 찍었다 이렇게 해서 큰 박스권을 형성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난 2월 1일 어제까지 큰 박스권 안에서 상단 찍고 하단 찍고 상단 찍고 하단 찍고 이렇게 위에 4번 찍고 아래 4번 찍었어요. 근데 최근에 지난 금요일에 조금 반등하긴 했지만은 수요일날 목요일 기준하면은 하단을 다시 그 하단선에 딱 걸쳐 있었거든요. 예. 걸쳐 있었는데 그 전에는 하단 찍고 상단 찍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최근에 한 달 동안은 상단을 못 찍은 상태에서 중간선에서 다시 와서 하단을 찍었어요. 예. 그래서 이 자체는 상당히 약화됐다고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테이퍼링 스케줄이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 변수도 있고 이런 환경적으로 볼 때 소형주가 점점 불리해지는 그런 이제 시기상으로 타임 스케줄을 볼 때 그렇게 이제 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환경적인 그런 모든 감안하고 차트를 보고 있을 때 지금 거의 하단선에 와 있는 러셀 2000 지수가 만일에 아까 골드만삭스도 GDP를 하향했지만은 만일 연준에서 어느 날 이거 지금 이제 테이퍼링이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지금 미국 경제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GDP 자체가 많이 하향될 것 같다고 하는 어떤 언급을 하면은 이 러셀 지수는 그 하단선을 깨고 그 아래로 추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게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S&P라든가 다우존스라든가 나스닥은 지금 사상 최고치를 지금 계속 경신 중이잖아요. 네. 또 지금 거의 고점에 머물러 있고, 근데 러셀 지수는 반대로 그 큰 박스권 하단에 지금 머무르고 있어요. 그래서 큰 3대 지수도 지금 조정이 오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시점에서 소형주 혼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 그러면은 3대 그 증시 지수가 만일 약 5%라도 코렉션 한다 그러면은 이 러셀 지수는 그 하단선을 깨고 아래로 철렁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가장 눈여겨보는 거는 지금 골드만삭스가 GDP 하향한 거, 여기서 더 전망이 하향된다 그러면은, 러시아 지수는 상당히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다가 혹시 87년도인가요? 그때 블랙먼데이 있었는데 하루에 20% 장이 주저앉았던 그 블랙먼데이로 이어지지는 않겠죠? 그 블랙먼데이도 제가 뭐 그냥 대충 뭐 이렇게 좀 서치해 본 결론은 그때 당시에 블랙먼데이 그 전에 그 경제 그 상황이 지금 현재와 지금 비슷하게 온통 장밋빛이었거든요. 네. GDP는 성장한다. 또 S&P의 각 기업들의 그 EPS는 올해도 성장하고 내년도 성장한다. 그렇게 해서 최대 풀 베팅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네. 투자자들이. 그리고 현재의 그 S&P 기준 하면은 그 PER이 역사적인 평균 18을 훨씬 넘어갔고 22를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모건 스탠리 뭐 다른 주요 뱅크들 분석가들은 엄청나게 고평가돼 있다. 지금 올해 연말과 후반기와 내년까지 미국의 경제가 진짜 우리가 예상하는 것 안에서 오차 없이 완전히 100% 실현됐을 때를 반영한 지금 주가 수준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보는데 만일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세가 미국의 GDP 전망을 끌어내린다 그러면은 그런 올해와 내년에 대한 그 투심들의 기대치 이것이 이제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그 모건 스탠리에서는 지금 S&P가 4천 정도 되는 게 적당하다. 뭐 이러고 심지어 어떤 헤지 펀드들은 40%까지 폭락해야 정상이다. 이렇게 보는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지금 맥시멈으로 좋은 그 앞으로의 전망치는 S&P에 지금 전부 반영돼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여기서 안 좋은 어떤 악재거리가 새로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철렁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잭슨홀 미팅을 이제 뭐 일주일도 아니죠. 26일부터니까 증시가 겁내는 거 아니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이렇게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것은 테이퍼링입니까? 아니면 델타 변입니까? 제가 볼 때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예요. 이 테이퍼링은 이미 다 각오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사실 테이퍼링 한다는 것 자체는 연준으로 하여금 이 경제를 좋게 보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예. 경제가 나쁜데 테이퍼링 할 그렇죠.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뭐 임시적으로 조금 우리가 고통을 느낄 수도 있지만은 뭐 한 달, 두 달 지나버리면은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지고 그것을 좋은 신호로 받아들이고 역사적으로 증시는 상승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테이퍼링은 별로 걱정거리가 아니다.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미국의 GDP 전망이 더 낮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상당히 지금 걱정스러운 지금 관심거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선생님 말씀 듣다 보면 막 겁이 나가지고 다 팔아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제 어카운트에서 사실 제 어카운트 4개가 있거든요. 예. 이제 그 중에 이제 단타용 하나 있고 이제 S&P 추종하는 장기 그 뮤추얼 펀드가 2개 있어요. 예. 2개 있고 하나는 이제 한국의 이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몰빵해 놓은 거 있는데 그 S&P 추종하는 뮤추얼 펀드 2개는 100% 현금화 해놨어요. 제가 지난번에 그 4,450 정도 갔을 때 S&P가 그 다음에 제가 단타용으로 갖고 있는 그 TD 어메리 트레이드 그곳에서는 현재 현금 비중이 한 60% 정도 돼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뭐 그냥 소꿉장난 하듯이 조금씩 들어가고 나가고 뭐 이런 거 지금 단타로 하고 있지 지금 극히 조심스럽게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벌써 35분이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뭐 선생님 그 못하신 말씀이 있거나 다음 주 뭐 잭슨홀 미팅 뭐 이제 8월 말도 있고 하니
이에 대해서 조언, 투자 전략 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계절적으로 보아도 지금 거의 8월 말이 오고 또 가장 정시가 안 좋다는 9월, 10월. 아직 계절적으로 지금 나쁜 시절이 앞에 와 있거든요. 예. 그 다음에 증시 S&P 수준 자체는 또 올해 최고점 거의 근처 와 있고,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은 그렇게 용감무쌍하게 풀베팅 그렇게는 이제 안 하는 게 이제 좋고, 적어도 현금 비중 50% 정도는 간직하고 그 나머지에서 좀 보수적으로 초우량주, 지금 요 최근에 그 빵주 모들이 지금 잘 나가고 있잖아요. 예. 이제 그런 초우량주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간직하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일단 선생님 다음 주에도 오늘 같은 시간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 일정이 있어서 일요일에 좀 부탁드릴게요. 한국 네네. 시간으로 일요일. 네, 미리만 주시면 네. 예, 문제 없습니다. 예, 선생님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토마스 류 선생님께서는 테이퍼링이 문제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델타 변이가 핵심이다 그랬는데 저는 약간 좀 다른 생각입니다. 특히 한국 증시 지난 2주간 너무 많이 빠졌죠. 한국 증시에서는 사실 테이퍼링이 문제가 아니라 핵심은 서플라이 체인의 교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내일 화요일에 특집 방송으로 꾸며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